오늘의 이야기 같은 폭풍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솟아오르고 어떤 사람은 익사하는 걸까요? 불의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고 무력감에 젖어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운명을 바꾸고 인식을 지배하며 폐허 속에서도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자가 아닌 리더처럼 생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군대나 돈, 물리적인 강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인식 속에 있습니다. 이미지를 지배하는 자가 결과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삼켜야 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쓴 진실입니다. 세상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이는 환상에 의해 움직입니다. 희생자는 자신이 오르면 세상이 보상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정의가 스스로 검을 휘두를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들은 목 놓아 울면 누군가 와서 보고, 듣고, 신경 써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울지 않습니다. 그는 차가운 정밀함으로 대리석을 깎는 조각가처럼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인식을 정교하게 빚어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볼 때 자신감을 봅니까? 아니면 불평을 봅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봅니다. 당신의 상실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기처럼 숨기는지 상처처럼 과시하는지를 봅니다. 희생자의 가장 큰 실수는 눈에 띄는 것과 따르게 하는 것을, 목소리를 내는 것과 복종하게 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단지 옳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강력해 보여야만 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자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의심하는 왕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지 선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강인함을 드러내고 감정적인 드라마 대신 품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말을 아끼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이 신비감은 거울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희생자는 위로를 갈구하며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리더는 모든 단어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이며 모든 몸짓이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침묵조차도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그의 침묵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반쯤 미치고 잔인하고 교활했던 황제들을 사람들이 왜 따랐을까요? 그들이 무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충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충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식은 힘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칼집이 칼날을 숨기듯 그림자가 사람보다 더 길게 뻗어 나가듯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따르지 않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당신의 적들조차 당신을 위험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하게 하고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오판하게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잠든 사이에 기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리더는 이것은 불공평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게임의 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규칙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연구하고 들키지 않게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부립니다. 무력함에는 미덕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뿐입니다. 문 뒤에서는 피를 흘릴지언정 대중 앞에서는 꿋꿋하게 걸어야 합니다.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강하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인식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절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서 말하지 말고 오직 명령 속에서 말하십시오. 당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조차 마치 그것을 계획한 것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희생자가 구조를 애원하는 동안 리더는 이미 어둠 속에서 재건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환호를 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군중은 희생자에게는 환호하지만 따르는 것은 리더입니다. 희생자는 동정을 얻고 리더는 통제권을 얻습니다. 다음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불 속에서 강철을 단련하듯 빚어내고 있는지를. 당신은 인식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희생자는 기다립니다. 리더는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차이입니다. 희생자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확인합니다. 비가 오나 맑은가? 오늘 세상은 나에게 친절할까? 그들은 하루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또다시 벌을 받을지 징조를 찾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어떻든 나는 이미 전쟁 중이다. 리더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남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운명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행동합니다. 권력은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자에게 흐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제시받는 자가 아니라 판을 짜는 자에게 흐릅니다. 세상은 선제적인 움직임의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그저 반응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뒤처진 것입니다. 희생자는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놀라고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입니다. 게임은 이미 끝난 뒤입니다. 반응은 무력한 자의 무기입니다. 리더는 불을 끌어 다니지 않습니다. 불을 지릅니다. 혼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혼돈을 지휘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규칙을 쓰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게임판에서 놀아날 뿐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약점, 한계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나약함을 세상에 광고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약함은 피냄새와 같아서 늑대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리더는 패턴을 연구합니다. 배신이 닥치기 전에 예측하고 비방이 터져나오기 전에 예견합니다. 편집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유혹하고 질투는 들끓으며 충성심은 쉽게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궁지에 몰리기 전에 상대가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전에 행동합니다.
희생자는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리더는 관찰하고 분석하며 비수가 날아오기도 전에 상사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권력은 더 잘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자가 쥐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항상 반응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쓰지 않은 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음악을 선택하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크게 연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매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끌지 않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세상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리더는 움직이기 전에 전체 계획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함이 아니라 유리함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이길 수 없는 곳에서는 경기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희생자가 명확성을 바라는 동안 리더는 이미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동안 리더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말은 그저 들릴 뿐이지만 다른 한쪽의 말은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무자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규율,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규율, 배신을 예상하고 반격을 준비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규율. 당신은 당신 삶의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시점에는 당신은 더 이상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반응은 생존입니다. 행동은 지배입니다. 생존은 절박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지배는 통치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령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요구받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강요당하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떠밀리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리더는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실패하고 희생자가 태어나는 지점입니다. 감정이 명령이 될 때 슬픔이 지시를 내리고 분노가 편지를 쓰고 두려움이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감정 자체가 약점은 아니지만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리더는 삶에서 감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우리에 가두고 연구하고 활용할 뿐입니다. 희생자는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어. 리더는 말합니다. 분노를 느껴서 내 이빨을 더 날카롭게 갈았지.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전투 전날 밤 장군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혈육에게 배신당한 왕이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감정이 왕좌에 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정은 날것의 불과 같습니다.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지만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희생자는 잠금장치도 경비병도 없는 집과 같습니다. 모든 감정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제멋대로 요구합니다. 어느 날은 절망이 주인이 되고 다음 날은 질투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자신의 제국이 성장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마음의 문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만 이끌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귀는 기울이지만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그는 독을 사용하듯 감정을 사용합니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말입니다. 분노는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서는 자신을 향하는 무기가 되지만 전략가의 손에서는 추진력과 정밀함이 됩니다. 리더는 모욕을 당했을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그것을 저장하고 나중에 처리할 것이라는 파일에 넣어둡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는 도발당했을 때 공격하지만 리더는 그것이 유용할 때 공격합니다. 당신은 감정적 반응을 지연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와 대응 사이에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계산하는 통치자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이제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두렵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면역력을 갖춥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지켜보며 그것으로 방을 밝힐지 아니면 읽을 수 없도록 등불 속에 그대로 둘지 선택합니다. 리더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대한 게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수치심, 자부심, 두려움, 사랑, 질투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감정들에게 말을 걸면 당신은 사실이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돌로 강의 물줄기를 바꾸듯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중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들이 계속 움직이게 할 만큼만 인정을 베풉니다. 그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것을 목줄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들에게 깃발과 사명, 선택받았다고 느낄 이유를 줍니다. 그 사명이 진짜든 환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대를 높입니다. 그는 결코 비방하지 않습니다. 적의 자존심이 스스로 시끄럽게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는 결코 당황해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군중 속에 의심을 창조하도록 합니다. 희생자가 자신의 기분과 싸우는 동안 리더는 국가의 분위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바쁘다면 당신은 결코 그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불행을 분리의 기준으로 봅니다. 폭풍이 오면 대부분은 머리를 감싸고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희생자는 하늘을 저주하고 공정함에 대해 소리치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상처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리더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폭풍을 수집하고 병에 담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혼돈을 추진력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고통받는 자와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의 차이입니다. 불행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를 흘리고 부서지고 잃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고통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입니다. 희생자는 불행을 처벌로 봅니다. 리더는 그것을 재료로 봅니다. 무너진 평판을 신비로운 매력으로
실패한 사업을 회복력의 증거로 배신을 교훈과 이야기, 그리고 협상의 지렛대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생존이 의도적으로 보일 때만 따릅니다. 당신의 실패가 좌절처럼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강철로 단련시킨 계산된 위험처럼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불행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될지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불평하는 자에게 친절하지 않지만 제기하는 자에게는 열광합니다. 당신의 추락은 이팁니다. 당신의 부상이 충분히 극적이라면 말입니다. 진흙은 이팁니다. 당신이 나중에 쓰는 왕관이 충분히 빛난다면 말입니다. 리더는 긴 게임을 합니다. 체스 마스터가 목적 없이 말을 희생하지 않듯 그는 손실을 감수합니다. 단기적인 고통이 장기적인 이점을 가져오게 합니다. 소문이 진정한 목표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한다면 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치욕이 그림자 속에서 재정비할 기회를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희생자는 닫힌 문을 보고 그 옆에 앉아옵니다. 리더는 다른 문을 찾거나 벽에 새로운 문을 불태워 만듭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세상이 첫 번째 문이 닫히도록 자신이 의도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부서졌다면 그 균열 사이로 녹여 넣은 금을 보여주십시오. 배신당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여주십시오. 굴욕을 당했다면 수치심이 아니라 결과로 돌아오십시오. 너무나 압도적인 결과라서 당신 주위에 침묵이 감돌게 하십시오. 불행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료를 줍니다. 흉터를 줍니다. 그리고 흉터는 당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르게 드러낸다면 당신의 적들에게 그것은 공포가 됩니다. 모든 상실은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예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위협에 면역이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묻고도 앞으로 걸어나간 사람은 안락함에 의존하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진정한 리더들은 보호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압박 속에서 이익을 얻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단련되었고 그 불을 기억하며 연료처럼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시련의 징후에 당황할 때 리더는 미소 짓습니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와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지형을 알고 폐허를 항해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그 위에 제국을 건설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은 구걸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거나 동정받거나 위로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희생자는 구조를 기다립니다. 리더는 스스로 폭풍이 됩니다. 희생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리더는 매일 내면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끌고 싶다면 부드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공정함이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혹은 세상이 당신이 쟁취하지 않은 것을 손에 쥐어줄 만큼 신경 써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인식을 통제하십시오.
먼저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파멸이 찾아오면 미소 지으며 그 잔해 속에서 더 날카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십시오.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왕관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춘 자들에 의해 쟁취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그 불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는 당신의 결심을 알리는 신호이며 구독은 당신 자신의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